숙보, 배성재, 이수근. 골 때리는 그녀들 MC 확정. 화려한 입담과 재미. 기대감 증폭.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성재, 이수근, 골 때리는 그녀들 MC 확정, 화려한 입담 곱하기 재미 기대감 증폭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파일럿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 정규 방송 편성이 돼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밤 9시, 16일 밤 9시에 첫 방송을 하고요. 저와 이수근 씨가 진행을 하게 됐고 팀이 좀 늘었습니다. 6팀으로 모델팀, 개그우먼팀, 그리고 불타는 청춘팀, 국가대표 가족팀, 배우팀, 그리고 또 하나가 가려져 있었는데 공개가 됐나요? 예, 어쨌든 또 해외파 선수들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외국인 방송인 팀. 이렇게 2002년 레전드 태극전사였던 황선홍, 김병지, 최진철, 이천수, 그리고 최용수, 이영표 감독까지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카메라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거실 TV로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배텐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슬림하게 나올 리는 없죠. 예, 그때보다 조금 더 쪘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축구 중에서도 여자 축구 이런 느낌이 실제로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의미도 좋고 그래가지고 축구협회 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예, 여자분들, 남자분들 할 것 없이 예능을 통해서라도 축구에 대한 어떤 재미 그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6월 14일 요때쯤이 저의 기억으로는 항상 축구의 시계가 월드컵이나 뭐 이런 국제대회 개막하는 날짜 비슷하거든요. 유로도 개막을 했죠. 예, 이제 뭐 한 달 동안 여러분 밤새도록 유로 많이 봐주시고 낮에나 저녁 때는 골 때리는 그녀들 골 때려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형 유로 중계도 엄청 꽉 차게 나와라고 하셨는데 네.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가 더 잘못된 분들을 위해 현실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죠. 막 나가는 고민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사연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정용국 씨가 어떤 막말로 뼈를 때려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루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밥풀이 프랭크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버거, 건강한 호흡 블루인더스에서 KF94 마스크, 한국발목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남자의 모든 것 맨즈랄라에서 남성 전용 마스크팩,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762MPH에서 기능성 스포츠 이너웨어, 대표 선수 올스타 피자에서 피자 치킨 떡볶이 세트, 서모스에서 원터치 텀블러,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GM 생명공학 해피리버에서 간 건강과 숙취엔 해피리버, 성공에 앉는다 30체어에서 30플러스와 꼬불체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뒤에만 갑자기 밝아지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동아우치카 이카리아 커피, 자담치킨, 노랑푸드, 삼성자산운용, 장수돌침대, 반도건설, 쌍용자동차, 청호나이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레이노썬팅, 이브자리, 대구 M월드, 포스코건설, 누가의료기, 자코모, 양평 까뮤 이스테이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917님 백신 맞고 오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열나고 몸살 기운도 있어서 덜컥 겁이 났었는데 배텐 할 때쯤 되니 괜찮아졌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백신 맞으셨다니. 요즘 제일 부러운 분들이죠. 예.
7650님도 성재형 안녕하세요. 군인 파수입니다. 백신 맞고 폰 받았어요. 베텐 오랜만에 듣는데 좋네요. 히히. 고등학교 때 엄청 들었는데 아직도 듣고 있네요. 베텐 유스 출신이시네요. 근본 있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군대에 갔으니까 진짜 근본 완전히 채우고 있는 거죠. 백신 맞은 거 진짜 축하드리고 예. 백신 맞는다고 군생활 끝나진 않죠. 건강하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채팅창에 잘못된 군인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잘된 군인이에요. 참 군인. 배성재 이와이 피최초님 날이 더워서인지 저녁에 몸무게를 재보니 1.5kg가 빠졌어요. 내일도 많이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바깥에서 업무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야, 부럽습니다. 1.5kg가 빠졌다니. 예, 저는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는데. 최용지님,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 날씨인데 홈트를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에어컨 틀면 추울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상하게 집에서 에어컨 틀면 춥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좀 틀었더니 약간 공기가 순환되는 느낌도 있고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 홈트할 때 아랫집 조심하시고요. 이승진님, 일한다더니 회식하고 술 취해 일 못하겠다는 남편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이 기분 어떻게 삭혀야 할지. 회식도 일의 연장선 이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회사 회식이었다면 뭐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잘 해주시고. 등짝 때리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오늘 죽었다. 예, 두루치기 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산재예요 산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심한 말들 하신 분들 꽤 있네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빨간 모자, 빨간 셔츠, 빨간 운동화, 빨간 안경 장식, 정렬의 빨간색을 좋아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놀랍게도 오늘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가방이... 오늘 굉장히 비싼 티셔츠. 가방이 빨가네. 빨강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인주처럼 예. 갖고 다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튀는 패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 근데 예전에 이걸 몰랐었는데 남자분들은 뭐 거의 그러실 거예요. 자기 피부톤이 어떻다 뭐 이런 체형에 잘 맞는다. 근데 방송을 할 때 저희 코디가 그때 당시 뭐라 그랬었냐면 오빠는 얼굴이 좀 어두운 편이라서 밝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한번 들었었어요.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해 준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은 거야, 느낌에. 그래서 그때부터 취향이 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인감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요. 인주. 네, 인감 이런 거죠. 일수 가방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네. 예. 항상 빨간색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만 빨간 줄 없으면 된다.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예, 스스로 레드 카드를 들고 다니는 남자. 그렇죠, 거의 레드 카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죠. 아예 방출이니까. 예. 아예 근처에도 오지 마라.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4885님. 네. 4885? 오, 추적자인데? 제 옷은 죄다 블랙이라 저승사자냐는 말을 듣는데요. 무슨 색부터 천천히 입어보는 게 좋을까요? 밝은색 매니아 용국 형님 알려주세요. 남자분들은 거의 어두운 색깔을 많이 입죠. 근데 대충 보고 있으면 블랙을 진짜 많이 입고요. 예. 그다음 많이 입는 게 네이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이비를 추천을 좀 드리고 이제 아니면 약간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 그거 세 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처럼 뭐 빨강이든지 형광이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안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블랙이고요. 그쵸? 여름이든 겨울이든. 네. 예, 검은 반팔 셔츠, 검은 바지, 검은 신발. 상갓집 패션. 예. 겨울에 검은 코트, 검은 패딩.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약간 뭐 몸집이 있다. 저는 흰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눈사람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검정색이 가장 슬림해 보이고 예. 약간 발전을 하면 회색. 네이비, 아이보리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보면 옷이 3종 컬러가 거의 다 그렇게 비슷해요. 무채색. 그렇죠. 거의 다 그런 색이에요. 예. 그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저는 그 머리색이 검기 때문에 뭔가 검은색이랑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밸런스하게. 예. 네, 좋죠. 이상하게. 성준 씨도 지금 보면 티셔츠 검정색에 위에 자켓은 네이비. 딱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 좋죠. 이 선을 벗어나질 않아요.
집에 가면 저런 컬러가 몇 개 더 있죠. 한 100개 있죠. 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용국영 나 사찰해?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쪽으로 약간 몰리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블랙이 실용적이에요. 아이, 깔끔하죠. 예. 제일 무난하고. 지금 완전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정용국 씨의 땡튜브 나만 잘못된 연애. 진짜 나만 잘못됐어요. 예, 예.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예. 예, 큰일 났습니다. 땡튜브에서도 안 통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워낙 적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가운 소식은 연애 채널인데 여성 시청자가 좀 늘고 있다. 그겁니다. 자기 만족 끝. 약간 그 밀착해서 해줄 수 있다. 그렇죠. 고급 서비스. 네, 그리고 이제 그 달리는 댓글에 모든 하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달리기 때문에. 소수정예. 네,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네. 1대1 과외네요. 거의 그렇죠. 예. 거의 그렇고 이게 약간 남자 여자가 연애 쪽 부분에서 생각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센 거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약간 공감대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지금 헷갈리는 중이긴 한데 어차피 나만 잘못됐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지혜 씨도 구독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구독 한번 눌러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구독은 누른 거고. 봤으면 코멘트를 했겠죠. 네, 안 본 것 같고요. 본인이 구독한 거를 모를 수도 있고요. 다시 취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뭐 여러분 악플도 반가워하는 남자니까요. 네. 뭐라도 반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아프리면 삭제합니다. 자, 본인의 연애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럼? 빵점이죠. 빵점이다. 예. 그래도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경험치가 많은 거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그 약간 하향 평준화돼 있다. 신용등급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근데 한 사람과 이렇게 긴 연애를 예. 한 거의 10여 년을 하고 계신데. 한 15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자의 심리를 꿰뚫려는 건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애를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 그 연애하는 방식이 약간 좀 연구 같은 거 이런 게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좀 더 강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공감대 있는 웃음을 찾으려면 그분들의 습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내가 몰랐던 거 진짜 이런 모습들이 있네? 이분만 있나? 다 있는 거예요. 또 이쪽만 있나? 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료 수집처럼 모으다 보니까 심리나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얼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허. 예. 확실한 건 뭐냐면 웬만큼의 그 여자분들은 그 대충 어느 정도인 남자보다 맛있는 음식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통계가 저만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진짜. 예. 예, 어정쩡한 남자보단 맛있는 음식을 더 선호가 높아요. 그렇다는 거. 네. 채팅창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정용국 씨에게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일단 넘어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본 코너 전에 막 나가는 용한 삼당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8201님 남자분입니다. 여친이랑 사귄 지 3년이 됐는데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다는 사실을 여친이 자꾸 까먹어요. 김밥 먹을 때도 오이 빼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냉면 먹을 때 제가 오이 빼달라고 하면 오이를 왜 빼? 아 맞다 너 못 먹지?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좀 서운하긴 한데 단순히 그냥 까먹는 거 맞죠? 이제 오이 사연까지 나옵니까? 예, 예. 별의별 게 다 나오네요. 오이 싫어하는 분들은 또 못 먹는 향입니다. 그렇죠. 향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약간 웃긴 게 뭐냐면 난 이 음식을 못 먹어. 네. 이런 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렇게 하면 먹을 수 있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끓이면 먹는다거나. 예, 뭐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복잡한데 여자분이 이거 이제 신경을 안 썼다. 까먹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여자분도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요거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야지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거를 지금 못 먹는다는 생각보다 자기가 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잊혀진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쯤 되면 직접 주문을 해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 생명보험 누구 앞으로 들었니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예.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 관심 없다?
그러니까 약간 서운한 쪽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건데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아무리 그 좋은 사이라도 100% 만족하는 커플은 없거든요. 본인이 아마 뭐 기념일에 대해서 100% 챙겨주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이 또 상대방이 서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먹는 거는 이제 앞에 당장 음식이 딱 있으면 살짝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예. 암살 시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3년 정도 사귀었으면은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 슬슬 오이를 안 빼고. 제가 이제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 다른 남자가 오이를 먹나 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먹거든. 그러니까 얘는 네. 네. 그렇다는 거. 채팅창에 편식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근데 방법은 간단한 게 솔직히 내가 오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사람이 그냥 오이를 먹자. 아니 그러면 그냥 넘어가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그거 먹는다고 몸에 뭐 치명상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채널을 보면 오이가 먹으면 뭐 몸에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먹으면 끝나는 건데. 여친이 이제 끝내자고 조금씩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 이제 오이를 먹기로 했어. 이러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원래 먹지 않았나? 원래 먹었잖아.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성을 만들자. 네. 예. 먹다 보면 다 좋아져요. 오이 냉국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게 헤어지자는 시그널이다. 대놓고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직접 만들었어. 오이 냉국이야. 원샷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다툼이 있거나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다 가지려고 하면 진짜 힘든 연애가 됩니다. 네. 네.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이 좀 채팅창에 계시네요. 꽤 있어요. 오이 못 먹는 건 절대 극복 안 된다. 그래요? 예.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소박이도 안 드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주변에 오이 못 먹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예.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비누가 오이 비누야. 그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향은 괜찮대. 군대에서 그러면 강제로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오이 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오이 비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죠. 알로에 비누도 쓰고. 네. 예. 그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좀 있습니다. 먹는 거랑 향이랑 좀 뭐가 좀 차이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분들의 고통이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오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은 거예요. 생오이도 좋아하고 뭐 네. 오이 소박이는 환장하거든요. 저도 완전 좋아해요. 예. 네. 오늘도 오이 소박이를 거의 한 몇 송이를 먹고 왔어요. 이만한 걸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예. 안에 부추 꽉 차 있는 거. 꽉 차 있죠. 맛있죠. 그렇죠. 맛있습니다. 여름에 근데 최고입니다. 근데 확실히 약간 향이 좀 있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비싼 음식은 호불호가 많이 안 갈려요. 소고기는 거의 다 먹을 줄 알아. 네. 사람이 정말 싫으면 소고기 알러지라고도 얘기하죠. 아예 자체가 싫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싼 음식들은 이런 게 있고 비싼 건 거의 다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오늘은 오이 얘기라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 네. 당근은 먹니?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예. 오이 하면 당근이죠 또. 예, 그것도 먹을 줄 알아야지 뭐.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본 사연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만나보죠. 네. 돈 많은 백수님, 남자분입니다. 지난달에 어머니께서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도와드리고 주식 기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들 전문가 같네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나름 우량주 종목 2개를 추천해드렸고 어머니가 풀 매수를 하셨는데 다음 날부터 그게 쭉쭉 내려가더니 현재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20% 가까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열받으셨는지 땡톡 드려도 답이 느리시고 대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가가 오르길 비는 거 말고 관계 회복에 도움될 만한 팁 뭐 없을까요? 30% 되면 차단됩니다. 부모님이어도 차단됩니다. 예. 일단 20% 가까이 된다. 20%라는 얘기죠. 이게 돈이 들어가면 가족 사이에서 살짝 멀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도 이제 아들이 가르쳐 줄 때 정말 될 것 같고 이게 갑자기 아들이 추천해 준 게 아니라 주변 지인의 분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주식하면 된다더라. 근데 아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다 개설했어.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야. 예. 그럼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이거를 말 그대로 아들이 좀 커버를 해주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을 메꿔주셔야 됩니다. 네. 내 돈으로. 네, 만약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넣으셨는데 20%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400만 원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러면 엄마 죄송해요. 솔직히 전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이제 어머니 그 얘기는 안 들려요. 이 돈을 제가 그냥
보상해 드릴게요. 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걱정돼서. 그건 너무 고모나 옆집 아주머니 반응 아닙니까? 아니 진짜로 근데 엄마인데. 네, 엄마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아들 돈이 어차피 그 나오는 거면 크게 뭐 가족 입장에서는 번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보너스 받았다고 뭐 주고 이러면 싫어하는 엄마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 솔직히 이건 제 돈인데 엄마가 약간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게요 하면 다시 옛날처럼 불같이 좋아집니다. 모자간에도 뭔가 네. 이제 원금 보장 네. 이걸로 관계를 유지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는 주식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좀 생각이 짧았나 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나오는데 갑자기 식사하셨어요? 먹었는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들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그 겪었을 스트레스를 대신해 준다. 지금 메꿔 주셔야 금액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한없이 깊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이 선택을 하는 게 맞고 닉네임이 돈 많은 백수님 아니겠습니까? 네네. 돈이 많으면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있죠. 닉네임과 보통 반대죠. 백수만 팩트구나.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비즈니스 혈연 관계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금융 치료는 역시 금융으로 답하는 게 답이다. 예, 가서 뭐 백날 집안일 하고 이래봤자 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량주 마이너스 20%는 3%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신 분 있고, 또 전문가분들이 주식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예. 힘들죠. 우량주 중에 20% 날아가는 우량주 찾아낸 것도 능력이다라고. 그 와중에 하신 분인데. 본인의 촉이 그 정도란 얘기예요. 빨리 메꿔야죠.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아버지도 넣었을 수 있어요. 잘못되는 거야. 예. 자, 배디어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볼 텐데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평상시에 고민 상담을 보내시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시면 되고요. 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아니다 싶으면 월요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명 김님 거 소개해드립니다. 네. 남자분입니다. 자꾸 동생 남친이 저한테 한 번 인사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굳이 동생이랑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제가 만나야 하나 싶어서 거절을 하는데도 계속 동생을 통해 만나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안 만날 수 있죠? 벌써 거절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는데. 동생 남친이 예. 남자인 오빠를 보고 오빠한테 있습니다. 예. 뭘까요? 돈 빌리고 싶나라고 하신 분 있고. 돈은 나올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아니고요. 보험 팔려고 하나? 근데 이건 이 사람의 연애 습관인데 이제 주변을 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꼭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만난 지 한 3개월 됐으면 야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친구의 스타일은 어느 분과 연애를 해도 웬만하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부모님을 안 보고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할 거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꼭 얼굴을 뵙고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듬직한 사람이고 혹시나 여자친구와 싸우게 됐으면 이 오빠가 나를 쉴드를 쳐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보험적인 것도 있습니다. 보험이긴 보험이네요. 네. 약간 네. 가족을 포섭해 놓는. 네, 씨알도 안 맥히죠. 네. 본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의 정말 소중한 그 여동생인데 남자친구가 있다. 그렇게 스펙이 뛰어나거나 마음에 들거나 이런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 봤을 때. 오빠가 봤을 때 뭔가 좀 하자가 좀 있어. 아, 얘 좀 별론데. 그러니까 만난다는 자체가 자기가 엄청나게 자신이 있거나 자신이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잘못되지. 예. 무조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정도 거절을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 먹어야 되거든. 또 하잖아. 잘못했죠. 아 답답해 진짜. 좀 큰일 뭔가 났어. 판단력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 들이대는 스타일이다. 네, 아니 한두 번 정도 했으면 형님이 좀 바쁘시구나. 굳이 안 만나는 이유가 있겠지. 좀 뭐 보는 거 그냥 좀 꺼림칙해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보시죠 형님. 계속 형님 좀 보자 그래. 되게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형이 진짜 너 진짜 한번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적당히 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다. 예, 정말 불편하신 분을 만났네요.
많지 않은 경우인데 예. 이 정도 경우면 요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깊어지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럼 예. 만약에 오빠가 가장이면 결혼을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가능하죠. 그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그냥 생떼 부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전 여친 가족에게 대인적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가족과 인사를 드려서 어떤 수혜 같은 걸 입은 게 있나 봐요. 네. 수혜는 뭐죠? 여러 가지 뭐 돈이든 뭐 감싸주든 뭐 이게 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 연애 스타일로 밀어붙이는데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헤어지려고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만만한지 확인하려고 보는 거다.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네. 오빠 때문에 짜증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빠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 예, 확인 좀 하려고. 내가 커버가 될 수가 있다. 예.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면 그 오빠도 저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같이 자기 감싸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참 꼼수가 많네요. 파이팅은 넘치는데 눈치는 없는 남자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견적 보려고 각도기. 이게 되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이유가 많아요.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입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동물원 가자. 왜 그냥 코끼리가 그냥 보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긴 건데 그냥 보고 싶은 거야. 예. 의미가 없죠. 참 이건 계속 제 생각에는 거절하시는 게 맞고 그 거절하시는 이유 중에서 이 친구를 합의할 필요는 없고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친구는 못 알아듣죠. 눈치가 없기 때문에. 눈치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런 겁니다. 저도 뭐 여동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인데 뭐 사귀게 됐어. 그러면 저를 뭐 이렇게 보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죠. 예, 그래서 가끔 있어. 이게 뭐하러 보자는 거지? 왜 보자는 거야? 약간 그런 스타일, 눈치 없는 스타일. 만약에 보게 되잖아요. 예. 예상했던 그대로 분위기가 나와요. 할 말도 굉장히 없고. 어색하고 예. 그냥 그러고 있다 가는 거야. 예. 뭐야 이게. 예. 친구가 없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네. 잘못됐습니다 일단.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오빠분은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절을 못하는 거야. 스케줄이 나기 있으면 때문에. 같이 보자고 했겠죠. 그렇죠. 자기 입장도 있는 거야. 예. 네. 자, 5911님 남자분입니다. 평생 쓰던 핸드폰 번호인데 이제 와서 바꾸면 좀 힘들까요? 제 번호를 안 갖고 있었으면 하는 사람 몇 명 때문에 바꾸는 건 오버일까 고민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9년째 하고 있는데 번호 바꾸는 게 좀 불리할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때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그렇죠. 이제 그 번호를 요즘에는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번호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 섭외 전화가 와서 이걸로 꼭 움직이고 행사를 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연락처를 꼭 뭐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걔가 그걸 알고 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인다? 연락이 안 와도 그러면 차단하는 것보다 이걸 갖다가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 혼자 앉아가지고 뭐 톡이라든가 전화번호를 한번 싹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필요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걸러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은 번호를 바꿔도 알아요. 확실히 합니다. 네.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번호 바꿔도 아무도 연락 안 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너 괜히 이게 또 깨림직해 남아 있어. 그런가요? 네, 바꾸는 게 낫습니다. 영업 뛰는 거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이거 그걸 통찰력으로 꿰뚫은 거예요? 네. 5911님이 지금 뭔가 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저희한테 보낸 건데. 경찰은 알아요. 통신사랑 연락이 돼서 바로 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채권자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찾아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바꾼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숨어야 돼요 지금.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핸드폰은 부수고. 네, 예. 숨어야 돼요. 지상파 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되고 남자들은 약간 근데 번호, 통신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쓰면 굉장히 오래 쓰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보고 지금 그 방송국에 온 이 번호 경찰서로 바로 보내자고. 네, 예. 그런 겁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아니 얼마나 빌린 거야? 걱정이 될 수 있죠. 금액이 커지면 예, 제 번호를 안 갖고 있었으면 하는 사람 몇 명.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3군데 정도 추정하면 됩니다. 뭐요? 빌린 곳이 한 3군데 정도. 네. 자,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지혜 님이 네. 처음 들어왔는데 저 흰 셔츠분 누구? 처음부터 거슬렸나요?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상스러운 남자인데요. 그래도 개그맨이고 곱창집 사장님이고 저와 방송을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결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잘못됐어요. 네. 자, 니구 굉장히 쌍스럽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한 방에 예. 캐치하셨네요. 촉이 좋으신 분이네요. 뭔가 좀 거슬리는 거예요. 저 저거- 걸리적거리는 인간 누구? 저 붙어 있는 거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이죠, 살짝. 예. 네. 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하고 있고요. 번개 남자님, 네. 명품을 처음으로 하나 사려고 하는데 무조건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고민됩니다. AS 이것 때문이라도 오프라인이 무조건일까요? 남자분인데 명품을 처음 산다. 처음 사는 거면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예. 무조건 오프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명품관을 가던 백화점을 가던 어차피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뭘 들었던 뭘 차고 있던 간에 남들이 알아주기 전에 나 이거 갖고 있어.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품관 이런 쪽 가서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런 향이 좀 있거든요. 뭐야, 명품관 향?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맘 먹고 지르시는 거니까 그 온라인으로 받아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도 가서 그냥 눈으로 좀 보고 그 기분을 좀 많이 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봐야 경험치 쌓인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 문전박대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문전박대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일단 어서 오세요입니다. 예. 예, 안 사요 나가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들어가시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는 게 신발 아니면 티셔츠. 이걸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또 주변에 또 친구들이 야 이거 짝퉁일 수도 있어 오프라인 안 가면 온라인으로 받으면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다 보면 또 눈에 또 막 들어와요. 그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오프라인 가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예, 이제 찍어서 SNS도 좀 올리시고 좋죠. 명품관을 찍어서 SNS에 올리라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뭔가 재미. 안 살 것 같은 상 근데 일단 귀신같이 알아내시죠. 남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큰맘 먹고 오프라인 매장을 딱 갑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물건 같은 거 만질 때도 장갑 끼고 만지잖아요. 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혼자 둘러보는 건데 옆에 직원이 오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남자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네, 저리 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기 예. 때문에 그것도 약간 그 고민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서비스 받아보시는 거 좋죠. 그냥 좀 둘러볼게요 해도 따라 붙습니다. 항상 뒤에서 보고 있어요. 예. 내가 뭘 보고 있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고 가시고 네. 가서 이제 뭐 티셔츠를 구매하시던 뭐 신발을 구매하시던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스파 브랜드가 잘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손님이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쓰니까 아, 좋아. 그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거든요. 남자는 방목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또 명품관 갔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거 약간 나 서운해. 무시하나? 돈 없는 거 아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보다 보면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재미를 찾는 거죠. 네. 뭔가 사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나?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처음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처음 하는 이런 구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좀 남고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죠. 온라인에 좀 짝퉁 같은 게 좀 있나요? 꽤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대요. 그래요? 똑같대요. 근데 이제 그럼 그냥 그 예. 모르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이제 기사 같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일부러 오프라인을 찾는 분들도 있고 그 이제 또 나는 또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그거 뭐 브랜드를 걸고 정품만 판매합니다 이런 데도 있는데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식 스토어에서 사면 되겠네요. 공식 스토어. 예. 근데 약간 전 그런 것 같아요. 택배를 받는 거랑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사는 거랑 느낌은 좀 많이 달라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죠. 백화점 공식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가서 사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옷 같은 거는 만약에 그 브랜드마다 좀 틀려서 요거는 라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고 저건 좀 크게 나왔어요. 근데 배송이 걸렸는데 한 2주 걸렸어. 입었는데 좀 작어. 다시 배송하면 계절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못 입어 그 옷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번거롭더라도 한 번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택배가 설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택배 받는 설렘이 있긴 하죠. 그런 건 있죠. 근데 항상 다른 게 먼저 옵니다. 음식 같은 게 먼저 와요. 네. 자, 아무튼 뭐 온라인에서라도 공식적인 루트들은 충분히 있긴 한데 네, 있습니다. 예, 그래도 네. 처음 사시는 거라면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뭐 AS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몇 년을 입을 건데 그냥 뭐 사서 입는 거지 그거를 뭐 몇 년을 입어가지고 신발 떨어질 때까지 신다 그래 이거를. 예. 큰 맘 먹고 하나 산 다음에 예. 20년 보는 거예요. 막 바래고 막 마크 떨어지고 이거 그냥 버려야지 뭐 그걸 계속 AS를 봐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명품은 이게 비싼 게 아닌 게 한 번 사면 20년 쓰거든. 정말 불편한 분들이에요. 네. 예, 자 0828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퇴사를 했는데요.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회사에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퇴사를 꿈에도 생각 못 하시는데 취준하는 동안 퇴사하는 거 부모님께 안 들킬 수 있을까요?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오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얘기를 하는 게 낫죠. 그래요?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앉아봐.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돈이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큰 사건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자기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를 곳에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님이라는 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예. 일이 있었니? 그러면 얘기를 지어내다 보면 끝이 없고 이게 언제 취직이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실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지금 혼나는 게 나아요. 혼나는 게 낫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낫지 이거를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이 신경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출근하는 건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날아와요. 통지서 자동으로. 예. 근데 이제 좀 약한 회사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회사를 안 다니면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이 있다고 치면 그걸 뭘로 메꿀 겁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거짓말할 게 너무 많아지고 본인이 공중에 붕 뜹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 집으로 똑똑똑똑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큰 구멍이 안 생겼을 때 작은 구멍을 자기가 얘기를 해서 메꾸고 같이 가족이니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 말씀 못 드렸습니다. 취준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이직할 회사를 알아본 게 아니라 일단 회사에서 나오신 거 보니까 뭔가 좀 그 불가피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퇴사를 한 게 아니라 퇴사를 당하신 겁니다.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 퇴사를 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만 놓고 봤을 때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제 그리고 느낌에도 좀 그래요.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너무 세게 질렀어. 아니면 그만두면 되죠. 나가세요. 지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러놓은 말도 있고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수습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난 일을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면 충분히 아들을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 혼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예. 거짓말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말씀 못 드리고 취준을 또 이제 조용히 준비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약간 원래 정상적이면은 이직 준비를 그냥 조용히 하다가 그렇죠. 이직 성공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일단 처음부터 엇나갔어. 이 정도까지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네.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막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퇴사도 어쨌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예. 유종의 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나갈 때. 이거를 잘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 진짜로. 그렇죠. 예. 돌고 돌아요. 너무 질렀어 여기서 지금. 시국이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일단 집이 있으니까 집담보로 뭘 하나 하자.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네. 남들 밑에 있는 것보다 집담보로 하면 부모님 집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가는 거지.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 했는데 벌써 끝났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8642님 나 잘못 잘 볼 것 같지 않지만 구독했습니다. 볼 것 같지 않지만 구독한다. 그래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취소라는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자, 여러분 유로 또 새벽에 펼쳐지고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경기하니까 지켜보시고요. 진짜 많이 한다. 예. 네. 자, 야식 꼭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챙겨놨어요 벌써. 챙겨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비치의 두 사랑입니다. 야한 꿈꾸세요.